지난 영상에서 드라마 김 부장 이야기의 마지막 회를 함께 뜯어보면서 저 사실 좀 많이 울었습니다. 김낙수가 김 부장 그동안 수고했어. 그리고 미안하다라며 김 부장에게 말하자 김 부장이 엉엉 우는데 그게 마치 제가 김 부장이고 저한테 하는 얘기 같아서 영상을 만들면서도 감정 추스르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아마 저랑 비슷한 감정 느끼신 분들 정말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뜨거운 눈물을 닦아내고 조금 차분해진 머리로 드라마 전체를 다시 한번 곱씹어봤습니다. 원작 소설을 1권부터 3권까지 본 사람으로서 눈물 때문에 가려져 있던 물음표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 송 과장은 왜 비중이 이렇게 낮은 조연으로 남았지? 아니, 김 부장은 피가 마르는데 수겸이는 웬 로맨스야? 오늘 영상은 지난 리뷰의 감동편에 이은 현실 자각편입니다. 드라마가 선택한 김 부장의 포커스를 맞춘 스토리 구조가 과연 최선이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선택 때문에 우리가 원작에 있는 시즌2, 시즌3의 제작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건 아닐까요? 드라마를 너무 사랑했기에 더 아쉬운 점들, 그리고 원작과 비교했을 때 놓쳐버린 결정적인 서사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이 드라마 류승룡에 의한 류승룡을 위한 드라마였습니다. 김낙수라는 인물이 무너져 내리고 바닥을 기고 다시 일어서는 그 모든 과정을 류승룡 배우는 미친 연기력으로 채웠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제목인 김 부장 이야기에 아주 적절한 주인공 설정이었고 배우 선택은 이보다 더 뛰어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원작 팬들이 이 작품을 보고 아쉬움이 남는 이유는 이 전체 스토리가 단지 김 부장 한 명의 이야기라서가 아닙니다. 원작 소설은 김 부장, 정대리, 권사원, 송 과장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직장인 유니버스입니다. 각각의 인물이 단순히 김 부장의 조연으로서만이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성장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김 부장 이야기 드라마는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김 부장에게 몰아주면서 나머지 영업 1팀 팀원들은 조연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송 과장, 정대리, 권사원 이 세 명은 원작에서 김 부장만큼이나 큰 울림을 주는 입체적인 캐릭터들입니다. 그런데 드라마에선 김 부장의 몰락을 지켜보는 관찰자 혹은 김 부장의 각성을 돕는 도구적인 역할에 그치고 말았어요. 류승룡 배우의 미친 연기를 보는 건 너무 즐거웠지만 그 뒤에 가려져 희미해진 팀원들의 얼굴을 볼 때는 원작 팬으로서 아쉬움이 남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가장 뼈아픈 건 역시 송 과장 캐릭터의 축소입니다. 원작의 송 과장은 재테크의 신이자 인생의 현자입니다. 김 부장이 꼰대짓을 하든 말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며 경제적 자유를 이룬 인물이죠. 독자들에게 직장 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야. 투자는 송 과장처럼이라는 롤모델이 된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드라마 속 송 과장은요, 그저 김 부장을 챙겨주는 마음씨 좋은 후배, 딱 그 정도였습니다. 그가 가진 날카로운 투자 철학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은 드라마에서 거의 다 삭제됐어요. 그냥 착한 사람이 되어버린 송 과장, 너무 아쉽지 않나요? 정대리와 권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작의 정대리는 미래를 포기하고 현재의 쾌락, 즉 외제차와 명품을 좇는 욜로족의 표상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도저히 월급만으로는 집을 살 수 없는 청년 세대의 깊은 절망과 허무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권사원은 불합리한 조직 문화와 결혼이라는 현실적인 고민 앞에서 갈등하며 결국 퇴사하고 대학원이라는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주체적인 MZ세대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드라마는 정대리를 그냥 눈치 보고 불만 많은 요즘 직원 정도로 그렸고 권사원 역시 마지막에 김 부장의 아들 수겸이를 멘토링해주는 역할로 소비되었습니다. 원작에서 권사원이 보여줬던 그 당찬 결단력,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한다는 그 멋짐이 드라마에선 많이 희석되었죠. 원작이 가진 세대별 직장인의 애환이라는 황금 밸런스가 드라마에선 50대 가장의 비애로만 너무 기울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드라마 오리지널 요소 중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도진우 부장입니다. 이신기 배우가 연기했는데 연기 정말 살벌하게 잘하셨죠? 젊은 나이에 부장이 된 능력자이자 김 부장을 구닥다리 취급하며 밀어내는 냉혈한으로 나왔습니다. 드라마적 재미를 위해 강력한 빌런이 필요했던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원작 팬 입장에서 아쉬운 건 원작의 최 부장 포지션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원작의 최 부장은 김 부장의 동기지만 전혀 다른 리더십을 보여주는 인물로 김 부장에게 좋은 리더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거울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드라마는 그 자리에 도진우라는 절대악에 가까운 캐릭터를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김 부장의 몰락이 본인의 리더십 부재보다는 나쁜 놈에게 당한 억울한 피해처럼 보이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도 부장이 좀 더 입체적인 경쟁자였다면 혹은 원작의 최 부장 같은 진정한 리더 캐릭터가 있어서 김 부장과 대비를 이뤘다면 드라마의 메시지가 훨씬 더 깊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바로 김 부장의 아들 수겸이의 이야기입니다. 드라마 중반부터 수겸이가 첫사랑 이한나와 얽히면서 스타트업에 들어가고 거기서 썸을 타는 내용이 꽤 비중 있게 다뤄졌죠. 그런데요, 냉정하게 말해서 이 러브라인 꼭 필요했을까요?
지금 아버지 김 부장은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평생 몸바친 회사에서 잘리고 사기당하고 가족들 볼 면목이 없어서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어요. 드라마의 톤은 처절하고 묵직한 생존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화면이 전환되면 갑자기 분위기가 샤방샤방한 청춘 캠퍼스 로맨스로 바뀝니다. 아들이 사기당하고 성장하는 서사까지는 좋았습니다. 그건 아버지의 서사와 연결되니까요. 하지만 굳이 거기서 묘한 눈빛 교환과 설레는 로맨스를 넣었어야 했나? 이게 나올 때마다 드라마의 몰입이 깨지는 느낌을 받았던 것이 옥의 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작에서 아들의 이야기가 좋았던 건 아버지와 아들의 가치관 충돌 때문이었습니다. 안정된 길을 강요하는 아버지와 내 길을 가겠다는 아들의 치열한 논쟁. 거기엔 로맨스가 끼어들 틈이 없어요. 김 부장의 처절함과 아들의 풋풋한 연애가 교차 편집될 때 느껴지는 그 괴리감. 이건 확실히 좀 아쉬운 점으로 남았습니다. 드라마의 최고 장점은 류승룡 배우의 혼신을 다한 명연기와 더불어 저는 음악의 힘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정재영 음악감독이 참여했다고 해서 방영 전부터 화제였는데 결과물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특히 대사가 없는 장면에서 흐르던 그 음악, 그리고 이적 씨가 부른 OST 혼자였다. 김 부장이 혼자 밥을 먹을 때, 텅 빈 거리를 걸을 때 깔리던 그 음악들이 김 부장의 고독을 100마디 대사보다 더 깊게 표현해줬습니다. 스토리가 조금 삐걱거릴 때조차 음악이 깔리면 그래도 슬프다, 위로가 된다 하면서 몰입하게 만들더라고요. 드라마의 톤앤 매너를 고급스럽게 잡아준 1등 공신은 단연코 정재영 감독의 음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류승룡의 연기가 뼈라면 정재영의 음악은 그 위를 감싸는 따뜻한 살결 같았달까요? OST는 드라마가 끝나도 들으면 그 감동과 감정이 되살아나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이겁니다. 이 드라마의 엔딩, 류승룡 배우의 미소로 정말 드라마 자체로만 봤을 때는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원작 팬들의 입장으로서는 걱정이 되는 게 드라마로 이렇게 완벽한 피날레를 장식했는데 시즌2, 시즌3를 어떻게 만들지? 원작 소설의 구조를 보면요. 1권이 끝나고 나면 2, 3권은 정대리, 권사원, 그리고 송과장의 이야기입니다. 김 부장이 떠난 영업 1팀에 남은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대로 싸워나가는 이야기죠. 특히 송과장은 거의 찐주인공급 포스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드라마는 이번 시즌에서 송과장, 정대리, 권사원의 서사를 위한 빌드업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김 부장의 조연으로만 나오고 말았죠. 만약 제작진이 시즌2를 염두에 뒀다면 송과장이 숨기고 있는 투자 고수의 면모를 떡밥으로 좀 던져놨어야 했고, 정대리의 가정사에 대한 암시도 좀 줬어야 했고, 권사원의 독립적인 행보도 보여줬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라마만 본 시청자들에게 시즌2의 극을 이끌어갈 만한 캐릭터의 매력이 충분히 쌓이지 않았죠. 원작 팬들은 드라마 잘 되면 송과장 편도 나오겠지? 라고 기대하셨겠지만 지금의 드라마 구성으로 봐선 시즌2 제작은 정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새로운 시즌을 만들려면 캐릭터를 거의 재창조 수준으로 다시 뜯어 고쳐야 할 판이거든요. 이미 착한 팀원의 이미지가 굳어진 송과장을 다음 시즌에서 갑자기 냉철한 승부사로 바꾼다고 하면 시청자들이 그 갭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결국 김 부장의 올인한 선택이 이 매력적인 유니버스의 확장을 스스로 막아버린 건 아닌지 그게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물론 이 모든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김 부장 이야기 자체로는 매우 훌륭한 드라마였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큰 울림을 준 작품이고 개인적으로 올해 본 드라마 중 제일 좋았어요. 우리 시대의 아버지들을 위로하고 진짜 행복이 뭔지 질문을 던졌다는 점에서는 100점 만점을 주고 싶어요. 하지만 원작이 가진 그 방대한 세계관, 다양한 인간군상의 이야기를 담기에 너무 1편 김 부장 이야기에 힘을 다 몰았던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위로받으시라고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책을 읽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드라마에서 조연으로 스쳐 지나갔던 송과장, 정대리, 권사원, 그들이 책 속에서는 살아서 펄떡이고 있습니다. 드라마가 보여주지 못한 진짜 오피스 생존기, 그리고 김 부장 이후에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꼭 원작을 통해 그 빈칸을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드라마는 끝났지만 우리의 김 부장 유니버스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관점과 다른 생각들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라마의 감동과 원작의 깊이를 함께 나누고픈 스노우맨 리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고생했다, 김 부장. 낙수야, 행복해라.